시작해봅시다. 오늘 산술기하 활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쿠시-슈바르츠 하는데, 쿠시-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끝낼 거니까 쿠시-슈바르츠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함수 앞부분 설명까지 하는 걸로, 함수 간단한 개념 설명들 하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었죠.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ab 이렇게 썼었다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a가 뭔지 b가 뭔지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했었던 걸 총 3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산술기하는 언제 활용한다? 뭐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총 3가지를 또 얘기했었죠. 뭐여서 첫 번째, 뭐의 최대값? 뭐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이야. 맞죠? 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니까 곱의 최대값인 거고, 두 번째 합의 최소값인 거고, 세 번째 뭐의 합의? 역수의 합의 최소값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어. 얘와 a와 a분의 1은 역수야. 그런데 그러면 a와 a분의 2는 역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왜 산술기하를 써야 되냐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실제로 있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수관계란 무엇이다? 곱했을 때 미지수가 사라지는 애를 의미해요. 그러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2는 역수관계야? 아니야. 왜? 곱했을 때 안 지워지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꿨어? a를 a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바꿔서 했던 거 기억나지? 맞죠? 그런 식으로 역수관계라는 게 완벽한 역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곱했을 때 미지수가 사라지는 걸 역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볼 건데, 지금부터 이제 활용 문제를 볼 건데, 그럼 생각을 해보자. 활용 문제라는 건 도형 문제야. 그럼 도형 문제에서도 당연히 이 3가지를 물어보고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곱은 도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 생각을 해봐. 어떤 두 개를 곱할 거야. 근데 그게 도형과 연관이 돼 있는 곱셈이야. 그 뭘까? 도형에서 곱하는 게 뭐 언제 나와? 그치? 뭐야? 오늘 컨디션 좀 좋아? 어디서 나오겠어? 넓이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합은? 그치, 둘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세 번째, 역수는 어디서 나올까? 도형에서 도대체 역수가 어딨어? 도형에서 역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뭐와 많이 나오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많이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좌표 뭐 이런 거. 알겠지? 그런 식으로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꼭 직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함수들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단원에서 유리함수라는 걸 배우거든? 3단원에서 유리함수를 배우는데, 유리함수가 요런 거야. y는 x분의 2 요런 거. 그러니까 대놓고 역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유리함수와도 많이 엮여서 나옵니다, 얘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역수관계의 합의 최소값은 함수와 많이 엮인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직선과 많이 엮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뒤에 가서 뭐 그런 문제 나오니까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얘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40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3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화단을 만들려고 한다. 화단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라고 되어 있네. 그치? 넓이가 최대래. 맞죠? 그런데 뭘 줬어? 전체 철사의 길이를 줬어. 그러니까 뭘 물어본다고?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산술기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y라고 해볼게. 그럼 x가 몇 개야? 전체 길이에서 x 몇 개? 4개죠? 4개지?
그 다음에 y는 몇 개? 2개죠. 근데 그게 몇이다? 4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y는 20이다. 그래 놓고 뭘 물어봐?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산술기하겠구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산술기하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봐라? 합을 기준으로 봐라. 맞죠? 그럼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야. 맞죠? 그럼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a, b, 2x, y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가 20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하면은 넓이의 최대값 나올 거고. 근데 그때에 뭘 구하래? 둘레를 구하래. 쉽게 말하면 뭐야? 얘네들 구하라는 거야. 가로, 세로 길이. 맞죠? 그런데 산술기하에서 최대 최소일 때, 정확히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다? 둘이 A, B가 어떨 때? 같을 때. 였죠? 세 번째로 뭐가 있었다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 등호가 성립할 때가 결국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때가 결국 언제야? 최대 최소일 때야. 그때가 언제다? A, B가 같을 때인 건데 여기서 A, B는 뭐다? 2X와 Y가 되고 이 둘이 같다라는 소리다. 그럼 각각이 몇이야? 더했을 때 20이니까 각각은 10이겠죠? 그럼 X는 몇이고? X는 5고 Y는 10이다라는 거겠네. 맞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얘가 5고 얘가 10이야.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15. 이렇게 두 개 더해도 15. 그럼 전체 길이 30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준우야, 우리 한 문제 했어. 근데 한 문제 하니까 눈이 반이 감겼어. 그럼 한 문제 더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너의 오늘 수업은 끝이야? 오늘 조교쌤이 없어. 클리닉도 내가 해야 돼. 준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널 괴롭힐 수 있어. 나 뒤에 수업 없어 오늘. 알겠지? 정신 차리고 졸리면 서서 들어. 그냥 거기서 쓰면 뒤에 애들 안 보이니까 구석에 가가지고 서서 들어. 알겠지? 바로 옆자리로 옮겨가지고. 알겠지? 너무 졸리면? 아무튼 이렇게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 1320번 한번 볼게요. 1320번에 이런 식으로 직선과 많이 엮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봅시다. 기울기가 음수고 점 3,4를 지난대. 그럼 어떤 직선이 3,4를 지난대? 그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합니다. 3,4 대입하면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 두 번째로 XY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는데 즉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볼 건데 얘가 A가 나올 거고요. 얘가 B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뭘 물어봐? 넓이의 최소값이지. 맞죠? 넓이의 최소값이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왔던 건 뭐야? 넓이의 최대값이어야 돼. 우리가 봤던 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돼. 그럼 일단은 해볼게요.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죠. 얘의 무슨 값을 물어봐? 최소를 물어보네. 도대체 뭘까? 일단은 얘가 분수의 형태니까 통분부터 해볼게요. 통분부터 해볼게. 요거 계산하면 AB분의 요렇게 곱해질 거니까 4A 플러스 3B가 되고요. 그게 1이 됩니다. 그럼 A, B를 반대로 넘기면 뭐가 되느냐? 4A 더하기 3B가 A, B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와 맞죠? 얘와 얘를 가지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봐. 4A 더하기 3B가 AB래. 그런데 우리 산술기하에서 4A 더하기 3B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2의 루트? 2의 곱. 즉 12A B겠지. 얘와 얘가 있죠. 양변 제곱해 볼게요. 양변 제곱해 보시면 A 곱하기 B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제곱하시면 48A B보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A, B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 만들어졌어?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죠. 그럼 얘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된다? A, B로 묶었을 때 A, B-4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럼 얘 풀어주시면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열린 구간이죠? 그치? 어떻게 된다? A,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 B가 48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죠. 그럼 A, B의 최소값은 몇이 된다? 48이 되겠지? 왜? 음수일 순 없어. A, B는 양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는 48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최소값이 48이고, 그럼 얘 최소값이 48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2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합과 곱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21번 보시면 지금 활용 문제는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볼게요. 근데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볼 거고, 쉬워서 많이 안 볼 거고,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면서 갈게요. 1321번 보시면 근데 내가 풀어준 거 그대로 그냥 답 쓰고 넘어가지 말고 꼭 풀어봐야 돼. 알겠지? 그럼 132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A가 90도고요. AB의 길이가 20이고 AC의 길이가 15다. 그랬을 때 삼각형 모양의 땅에 내접하고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었다. 이 텃밭의 넓이가 최대다. 얘는 딱 보자마자 산술기하죠. 맞지?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산술기하 말고 2차 함수의 최대값으로 풀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너네가 앞으로 풀어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의 최대값보다 산술기하가 훨씬 더 쉬워요. 계산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냥 산술기하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로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야. 맞죠? 얘가 A고 얘가 B인데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이니까 우린 뭘 구해야 돼? 합을 구해야 돼. 합을 구하겠다라는 게 뭔 소리냐? A와 B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야. 얘 무슨 삼각형? 직각. 얘도 직각. 얘도 직각. 전부 다 직각이야. 그럼 뭐야? 전부 다 닮음이죠.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닮음이라 그랬지. 맞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닮음이니까 닮음비를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15고 얘가 20이야. 몇 대 몇이야? 3대 4대? 3대 4대? 5겠죠? 그럼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일 거고 일단 3대 4대 5니까 그리고 다른 직각삼각형들도 전부 다 3대 4대 5인 거야. 그러면 얘 봐봐. 3대 4대 5야. 그럼 얘의 길이 3분의 4 B가 돼요. 3대 4대 5니까 또 3대 4대 5야. 근데 요 길이 B잖아. 그럼 3대 4대 5니까 이 길이는 4분의 3B가 됩니다.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내가 얘와 얘를 다 더한 게 몇이어야 돼? 25여야겠지.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 길이를 보셔도 돼요. 이 길이를 본다라고 얘기하면 3대 4대 5니까 얘가 3분의 5B야. 그리고 얘가 3대 4대 5죠. 그럼 얘가 5분의 4A가 돼요. 그래서 요 길이 봐도 돼. 상관없어. 어떤 길이를 보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길이 볼게요. 처음에 구했던 거 3분의 4B와 4분의 3B와 A까지 다 더했더니 2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양변에 12를 곱해보겠습니다. 양변에 12를 곱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6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6A가 될 거고 12A죠? 12A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12 곱하기 25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25B 더하기 12A는 25 곱하기 12가 되는데 산술기하 쓰시면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둘의 곱 25B 곱하기 12A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렇게 해서 최대 1대를 구하시면 되고 그때에 뭘 구해라? A, B를 구해라 라는 소리지. 이거 쭉 뭐 계산하면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는 이 둘이 같을 때를 보겠다.
그러면 25b는 얘를 반 가져갈 거고 반 가져가겠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25b는 얘를 반 가져갈 거니까 25 곱하기 6이겠죠. 반 나누면. 그래서 b는 6일 거고, 그 다음에 12a는 마찬가지로 25 곱하기 6이겠죠. 그럼 12로 나누면 a는 2분의 25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하시면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식 찾아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수관계가 나오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역수관계가 나오는 거 하나 보고 코시-슈바르츠로 넘어갑시다. 1323번 볼게요. 1323번. 얘들아 정신 차리고,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 자식들아. 범준이 덕분에 시작도 늦었는데 수업 뒤에 더 한다. 너네 자꾸 그러면 시작도 늦었는데 뒤에 더 해버린다. 그냥 어차피 난 뒤에 수업도 없고 뒤에 클리닉 조교도 없고 그냥 어차피 내가 할 거 그냥 수업 더 해버린다. 정신 차리고 들어. 인성아 칠판 봐요. 칠판. 1323번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A, B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그리라고 했잖아. 맞죠? 왜? 너네 이거 보고 머릿속에 막 좌표가 막 그려져? 그럼 해. 그리고 꼭 수학자가 돼 나중에. 알겠지? 그게 가능하면.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찍으라고. 아무렇게나 찍어. 그러면 A, B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양수 A, B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찍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와 모를 원점을 연결해봐라. 이렇게 했어. 얘가 직선 OP야. 근데 뭐래? 얘를 지나면서 OP의 수직인 직선이 있대. 그럼 얘를 지나면서 OP의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맞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 수직? 그럼 그랬을 때 그냥 그러니 해, 이 자식들아. 이씨, 다시 그려줘, 준우야? 괜찮지? 수직이라고 봐. 흐린 눈으로 봐, 흐린 눈으로. 눈 반쯤 감고 준우처럼. 준우처럼 눈 반쯤 감고 봐, 그러면. 수직이야? 그치, 범준아? 수직처럼 보이지? 이렇게 있는데 얘와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1,0이라는 R이라는 점이 있대. 그래 놓고 뭘 구하래? ORQ라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도 이상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넓이인데 어떻게 최소값이야? 맞죠? 근데 일단 그 넓이의 형태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요 노란색 직선 보시면 Y는 A분의 BX 되겠죠? 0,0 지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 빨간색은 요 노란색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몇이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다시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거고, A, B를 지나고 있으니까 X-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전개해보시면, 일단 전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우리 이거 Y절편만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을게요. Y절편 구할 거니까. 그럼 Y는 뭐 나온다? 이렇게 곱하면 B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봅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몇이니?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또 해. 안 돼. 길이니까. 그 다음 높이는 몇이니? 얘가 높이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곱해보시면 2분의 1에 이렇게 곱하면 B분의 A고요. 이렇게 곱하면 A분의 B의 최소. 뭐야? 역수관계죠.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둘의 곱 지워지니까 1이죠. 그럼 얘는 최소값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겠네요. 됐니?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높은 확률로 충영고는 코시-슈바르츠에서 지금 1번 공식, 2번 공식이 있는데 1번 공식만 하게 될 거야. 여태까지 그래왔어.
안 한 적도 있어. 코시-슈바르츠 자체를. 산술기하까지만 하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3개짜리 공식 말고 2개짜리 공식만 볼 거고요. 혹시나 저 3개짜리 공식을 하면 그때 가서 그냥 공식만 암기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거든. 그런데 하필 얘는 괜찮은데 유형 28번은 괜찮은데 유형 29번에서 그러니까 활용 문제에서 1332번을 제외한 나머지 4문제가 미지수 3개짜리예요. 그래서 유형 29번은 32번 말고는 안 푸셔도 됩니다. 일단은 근데 X표 치지 마 제발. 아까 얘기했잖아. 학교에서 하면 해야 돼. 알겠지? 동그라미만 쳐. 동그라미만 풀어야 되는 것만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준우야? 하나만 동그라미 치면 X 치지 말라니까 동그라미 치고 있네 이놈이. 32번만 푸시면 돼요. 활용은. 알겠죠? 그리고 28번에서는 문자 3개 나오는 건 안 풀어도 돼. 27번, 뭐 31번 이런 거 그렇게 2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 3개짜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형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산술평균이라는 게 있고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럼 코시-슈바르츠가 뭐냐? 사람 이름이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저런 게 있어. 그럼 저런 식은 왜 만들어졌느냐? 의미도 없어. 그냥 몰라. 해보니까 저렇대. 해보니까 저렇대. 끝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얘는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냥 식을 한번 써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그냥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아니면 어떤 강사가 뭔가 그럴싸하게 설명하잖아? 그럼 그 사람 거는 안 들으면 돼.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의미 부여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수능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 말은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교과서에 없을 때도 있어. 학교에서 안 가르칠 때도 있고 그만큼 의미가 없는 애예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별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만 그냥 외워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의 형태만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면 돼. 이거 다 풀어. 이거 다 풀어. 그냥 왼쪽으로 넘겨 빼. 그러면 쭉 계산하잖아? 계산 과정은 너무 단순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쭉 계산하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bx-ay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 넘겨서 쭉 정리하면. 그러면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 절대부등식이니까 산술기하랑 똑같거든? 만약에 얘가 5고 얘가 6이야. 그럼 얘는 30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럼 얘에 대한 무슨 값이 나와? 최대값이 나오죠. 마치 근데 생각을 해봐.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3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우리 이거 제곱 풀면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 씌우면 여기 루트 생기고 여기에 뭐도 생겨? 마이너스 루트 30 요것도 생기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뭐가 나와? 최소값도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문제를 보고 떠올릴 줄 알면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언제 쓰냐? 첫 번째 ax 플러스 by 쉽게 말하면 1차식 어떤 1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씁니다. 근데 무작정 어떤 1차식이 나오든지 간에 얘로 푼다 이게 아니야. 왜? 그렇게 기억하면 산술기하랑 겹쳐. 산술기하에서 우리 아까 이런 거 봤어. 2a 플러스 b의 최소값 이런 거 봤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겹쳐. 그럼 도대체 어떤 조건이 더 붙느냐? 1차식을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같이 주느냐?
2차식을 같이 줘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도 있겠지. 반대로도 있어. 뭘 물어볼 수 있느냐? 2차식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도 있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작정 2차식의 최소값이 나오니까 코시 슈바르츠 이게 아니야. 그럼 산술기하랑 겹쳐. 그럼 얘도 뭘 줘 같이? 2차식의 최소를 물어보기 위해서 뭘 줘? 1차식을 줘. 만약에 산술기하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산술기하라면 뭘 줘야 돼? xy를 줘야 돼.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데 곱을 줘. 그럼 산술기하야. 합과 곱이 엮여 있으면 산술기하야. 그런데 합과 1차식이니까 합이야. 합과 2차식이 엮여 있으면 코시 슈바르츠야. 그 차이야. 알겠지?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보자. 문제 보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산술기하 때처럼 똑같이 최대 최소라는 건 뭐가 성립할 때야? 예성아, 뭐가 성립할 때야? 최대 최소는 불과 5분 전에 내가 칠판에 썼어. 뭐가 성립할 때가 최대 최소야? 산술기하에서. 나가 그냥 정신 안 차려? 집중 안 해? 기말고사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최대 최소는 언제라고? 등호가 성립할 때를 우리는 최대 최소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때가 언제였어? A, B가 같을 때였죠.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는 도대체 언제냐? 이 둘이 같을 때예요. BX와 AY가. 근데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져. 또 이렇게 외워도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렇게 외우면 돼. A 대 B가 X 대 Y일 때. 그냥 앞에서부터 비례식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해지면서 BX는 AY가 나오잖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로 바로 그냥 적용시켜 볼게요. 쭉 다 비슷한 애들이라 1325번 보시면 두 실수 XY에 대하여 일단 두 실수니까 산술기하 못 써. 산술기하는 양수야 무조건. X 플러스 2Y가 10, 1차식 또는 합을 줬어. 합을 주고 곱을 물어보면 산술기하일 거야. 그치만 합을 주고 뭘 물어봐? 2차식을 물어봐. 정확히는 제곱을 물어봐.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야. 그럼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코시 슈바르츠구나를 깨달았으면 이걸 적어. 그 다음 집어넣으면 끝이야. 문제에 나와 있는 거 x제곱 y제곱이니까 여기 x제곱 y제곱 적는 거야. 여기 x 플러스 2y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2y를 적는 거야. 그럼 a는 몇인 거야? 1, b는 2, 끝이야. 이해돼? a는 1, b는 2잖아. 전개합니다. 전개합니다. 5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 나갔다 10의 제곱. 약분하면 20. 얘는 최소값 20 끝. 이해됐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32번 보고 함수로 넘어갈게요. 1332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인 거야. 그러면 둘레니까 내가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둘레는 2x 더하기 2y가 되죠. 얘 무슨 값? 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 하나를 더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느냐? 얘가 지금 내접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르면 직각삼각형이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겠어? 2루트 3이겠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1차식의 최대값을 물어보면서 2차식을 줬구나.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겠구나. 그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적어놓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여기에 2x 플러스 2y의 제곱 적어놓고 a는 몇인 거고? 2. 그러니까 여기 4. 더하기 b는 몇인 거다? 2니까 또 4.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가 된다. 그래서 8 곱하기 10이니까 9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최대값은 루트 씌우면 되겠죠. 96에다가 루트 씌우면 4루트 6이 답이겠네요. 됐나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 2단원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3단원으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근데 너네는